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교육하게 된 보안인닷컴 운영자 NC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그 법정 의무 교육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그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데이터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와 활용 측면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실무적인 관점도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도 또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됩니다. 또한 그 ISMSP 관련돼 있는 어,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뭐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개인정보 교육에 대해서 좀 교육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텍스트로 돼 있어서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책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그렇고 이렇게 누군가의 설명해 준 압축돼 있는 그 내용들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비대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법률적인 어떤 조문별로 이렇게 하나씩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PPT 자료라든지 개인정보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PPT 자료는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언급해 놨기 때문에 그 함축된 내용을 가지고 모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또한 해설서는 너무 또 두껍습니다. 해설서가 또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두껍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문별로 이렇게 함축해서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렇게 좀 온라인 강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그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11년부터 개인정보 전문 강사단에 위촉이 돼서 여러 가지 그 연구라든지 교육을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현장에서 좀 가장 많이 궁금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슈를 좀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조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이해하고 알고 계심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실 겁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되겠습니다. 우선 개인정보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대체 어떤 일부터 하지? 어떤 실무부터 하지? 어떤 업무부터 하지? 이렇게 고민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들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좀 반영을 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정보의 범위와 대상입니다. 범위와 대상. 최근에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또 개념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계셨던 개인정보와 좀 약간 다르게 뭐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가명정보, 그 다음에 익명정보,
뭐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게 과연 개인정보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개인정보의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냐, 이걸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의외로 이게 쉽게 보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로 보시는 것보다는 실제 실 업무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에 접근이 되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딱 부러지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보셔야 되고, 이런 법리 해석도 좀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의도라든지, 어떤 그런 취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와 대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가명 정보가 이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인 정보의 범위와 대상을 반드시 숙지하라.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파일. 도대체 개인정보 파일이 무엇인가?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 파일 하면 뭐 엑셀에 돼 있는, 엑셀이나 뭐 워드에 돼 있는 뭐 그냥 개인정보 파일,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개인정보 파일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DBM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PC에 있는 파일들, 개인정보 파일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비정형적인 비정형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개인정보 파일에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DBMS가 이제 정형적인 데이터, 흔히 말하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이야기하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무엇이냐, 개인정보 처리자를 누구를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가라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법리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 개인정보 파일을 알아야 되고 업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정보 파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32조에 따라서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될 파일과 뭐 등록하지 않아도 될 파일들을 또 구분해야 되겠고요. 일반적인 민간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이 개인정보 파일이 몇 개인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개인정보 파일에 등록되는 개인정보 파일에 한해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처리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가 외부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얼굴 같은 부분들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프라이버시 폴리시 이렇게 되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이제 법률적 용어는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죠? 개인정보 정책,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른 그런 방침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보 주체가 과연 나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홈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현행화를 하고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그 누락됨이 없이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네 번째, 내부관리 계획입니다. 내부관리 계획. 요 부분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조금 이제
반대되는 좀 개념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개인정보 처리자가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할 것인가에 따른 어떤 규정이라든지 지침, 방침 내용, 정책이라고 한다면 내부 관리 계획은 외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라든지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담당 부서가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전략.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당 부서가 내부 관리 계획을 세워서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관리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의 효과가 크고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공람하거나 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내부 관리 계획을 잘 수립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보다는 내부 관리 계획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그 해당 연도에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제일 많이 이제 질문하고 또 관심 가지고 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인 것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 그래서 흔히 우리가 처리 단계별 조치사항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이프 사이클. 근데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 다음에 제공이 있습니다. 제공은 위탁과 3자 제공이 있고요. 3자 제공. 그 다음에 목적의 제공도 있을 거고요. 목적의 제공. 그 다음에 수집 이용, 제공, 그 다음에 파기가 있습니다. 파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집 이용 한 덩어리, 제공 위탁 여기 한 덩어리, 파기 한 덩어리 이렇게 해서 세 파트로 라이프 사이클을 처리 단계별 조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15조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이제 많이 질문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라든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 개인정보의 범위와 대상입니다. 범위와 대상. 개인정보가 뭐냐, 가명정보가 뭐냐, 익명정보가 뭐냐, 또 그에 따른 대상은 또 어떻고 대상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범위와 대상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파일입니다. 개인정보 파일. 이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처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관리 감독을 받는 취급자까지도 실질적으로 법의 수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논란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항들을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이 어떤 것이 개인정보 파일이냐, 어떤 것까지 개인정보 파일로 볼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해당 개인정보 파일이 몇 개인지, 현황 조사라든지 고유식별 정보라든지 이런 민감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 다 개인정보 파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세 번째, 외부에서 바라보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것이 그 30조에 의해서 반드시 명시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명정보 같은 게 만약에 도입이 되거나 이러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다 이런 부분들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위탁과 3자 제공이
제대로 현행화가 돼서 이렇게 공개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그냥 복사 붙이기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 내부 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관리 계획을 그냥 복사 붙이기 형태로 해서 그냥 법률 조항만 규정이나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 네이밍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부 관리 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이 어떻게 하면 잘 수립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에 관련돼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핵심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다면 또 알아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험에도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고 알아두시면 우리가 뭐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받았던 질문 내용이고 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우선순위를 좀 잡아드리고 이렇게 어느 부분부터 좀 들여다 봐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언급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5가지 정도를 조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법조문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